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내 과학의 비밀. 안녕하세요.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한스 게오르크 호이제리지였고요.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의 경제학자로 유럽의 신마케팅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국내에도 이모션, 승자의 뇌 구조로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도 찾지 못한 뇌 속에 숨겨진 구매 욕망을 해독하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뇌 속에 숨겨진 구매 동기와 소비 욕망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겠죠. 무의식이 고객의 지갑을 어떻게 조종하는가, 이 비밀을 안다면 이보다 더한 툴은 없을 것입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개념은 소비자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신경 마케팅 모델인 림빅 R 맵입니다. 림빅 R 맵은 무의식이 인간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조종할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뛰어난 점은 마케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툴이라는 것입니다. 책은 총 3파트의 13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챕터 1. 뇌 연구, 은밀하게 숨어있는 유혹자 찾기. 블라인드 테스트, 즉 피보험자들 본인이 어느 상표의 콜라를 마시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는 모두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보상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 그런데 음료수를 주면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상표를 보여주자 뇌 스캐너의 이미지는 급변했다. 코카콜라를 마셨을 때는 중뇌와 대뇌의 다른 영역이 번쩍거렸지만 펩시콜라를 마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피보험자들이 상표를 알고 있을 때는 압도적으로 코카콜라를 선호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전두엽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한 뇌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뇌 영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코카콜라 편을 들고 있다. 바로 대뇌가 그 장본인이다. 챕터 3. 상품과 시장의 무의식적인 논리. 지금 당신은 커피를 마시며 이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커피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이자 기호식품이다. 그런데 커피가 왜 가장 선호하는 음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약간 쓴맛이 나는 커피가 식욕 모두를 자극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일까? 물론 이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멀티 동기성 때문이다. 커피 및 커피에 자극받는 동기인 림빅 R 맵의 거의 모든 공간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우선 커피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다양한 품종과 레시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서 광범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커피는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돋게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커피는 경쟁자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마시는 각성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휴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트 2.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의 마음 흔들기. 챕터 6. 여성의 뇌, 남성의 뇌. 미국의 호텔 체인 원덤은 여성 친화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여성 투숙객의 비율을 몇 배나 늘렸다. 그 호텔을 찾는 여성 고객은 호텔바에서 유혹에 시달리는 대신 조용한 도서관에서 커피나 가벼운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물론 도서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잡지와 여성들의 주요 관심 분야 서적도 구비되어 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면 여성 고객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본닛을 열고 엔진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신 안전과 환경 친화적인 측면, 자재의 특징, 운전자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간단한 조작 방법 등을 강조할 것이다. 챕터 7. 뇌도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가. 나이 들수록 패션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감소한다. 수수함, 목적성, 기능성이 구매 태도를 결정한다. 전략과 안전성이 붉은 실처럼 얽힌 이런 소비 모형은 나이 든 사람들의 소비 영역 전체를 관통한다. 예컨대 여행에 대한 관심의 경우 20대, 40대에서는 40%에 이르다가 65, 75세가 되면 20%로 감소한다. 고령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영역도 존재한다.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는 건강의 균형 시스템의 절대적인 주제라는 것도 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40세까지는 24%의 사람만이 건강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60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50% 이상으로 급증한다. 건강과 안전 문제는 60세 이상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파트 3.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 챕터 8. 뇌 속의 브랜드 지정석.
크롬 바카와 맥스 맥주의 사례는 브랜드 특유의 감정 영역을 확보하고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반면 브랜드와 연결된 감정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지는 담배 브랜드인 카멜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카멜이 보유한 감정 영역은 모험가 영역으로 특히 젊은 남성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시장 규모에도 카멜 경영진은 만족하지 못했던 모양인지 여성들이 마음까지 공략하려 했다. 그리고 광고와 결부되어 있던 감정 영역의 변화를 시도했다. 광고에서 캐멜 매너는 사막으로 보내버리고 나서 다소 우스꽝스러운 느낌의 낙타가 등장하는 여러 편의 광고로 자극 영역을 공략하려 시도했다.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챕터 9 고도의 유혹기술 Q 매니지먼트. 미국의 시리얼 제조회사 갤로그도 체험 영역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갤러그는 콘플렉의 고유의 바삭거리는 소리에 특허를 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삭거리는 소리를 만드는 제조 공법에 특허를 냈다. 바삭하는 소리라 해도 목표 그룹마다 선호하는 소리에 차이가 있다. 젊은 층의 고객들은 짧고 크런치하며 경쾌한 바삭 소리를 좋아한 반면 연령이 높은 고객들은 약하고 부드러운 바삭 소리를 좋아했다. 챕터 10 포브스 팝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 매출 상승을 원한다면 먼저 매장 입구에 신경 써라. 매장 입구가 고객에게 친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포스가 되어야 한다. 깔끔하고 꾸밈 없는 안내, 정확하게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원거리 안내 시스템, 체계적인 공간 분배는 고객의 물건 구매를 위해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균형 시스템이 작동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심해진다. 리테일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싶다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챕터 11 디지털 브레인, 신기술과 늙은 대의 만남. 과연 구글 웹사이트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답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도 다른 성공 이유가 있다. 구글은 우리의 자극 시스템을 건드려 예상치 못했던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 잠깐의 아하 모멘트를 통해 웹사이트에 긍정적 이미지가 실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자면 무엇을 팔고자 한다면 인간의 뇌 속에 숨겨진 고객의 무의식을 자극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